네, 이정민 원장입니다. 오늘 2일차 수업할 사람이죠. 그렇죠? 네. 보시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살짝 하긴 했는데 10쪽으로 가서 무슨 작업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 화면이 뭐 이렇게 엉망이 됐네요. 뭐가 뭐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보기라는 메뉴 탭을 누르셔서 눈금자가 보이는 건지 눈금선인지 안내선인지 이런 거, 우리는 눈금자 아직 안 봐도 되고요. 어차피 눈금자는 25cm 정도 보여요. A4 용지를 가로로 나열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안 보셔도, 눈금자를 안 보시면은 화면이 좀 크게 나타나고요. 눈금선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배열을 맞춰서 칸칸 맞춰서 이렇게 배열을 할 때. 그 다음에 안내선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홈으로 옵니다. 홈이라는 글자는 앞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집이라는 뜻이 있지만, 집이라는 그 제1 영어 사전적인 의미를 제외하고 첫 번째, 앞에 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우리 컴퓨터에서는. 이쪽에 보시면 이제 제목을 입력을 하고 부제목을 입력하는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라고 하죠. 슬라이드라고 표현합니다. 슬라이드. 우리가 시청각 교실에서 검은 커튼 치고 슬라이드 환등기를 이용해서 화면 하나씩 넘어가면서 봤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하나를 우리는 슬라이드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컴퓨터에서 작업하던 내용을 슬라이드 필름으로 출력하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에다가 뭔가를 연결해요. 카메라가 아니라 카메라처럼 생긴 필름 집어넣고 쓰는 기구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케이블을 연결해서 여기서 명령을 탁 주면 그것이 필름에 한 장 착착 찍혀요. 그럼 이제 그 필름을 사진관에 가서 현상을 해가지고 슬라이드 필름을 가지고 이제 환등기에다 집어넣고 사용했던,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OHP라는 게 등장해요. OHP. 그러니까 투명한 비닐 같은 데 글씨 써가지고 쓰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빔 프로젝터라는 게 생기면서 그런데 옛날 도구들을 안 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목을 먼저 쓴단 말이에요. 여기에 책에 보면 경영 혁신 시스템 해가지고 이제 제목을 쓰고, 부제목란에는 이제 뭐 발표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개발팀장 홍길동 뭐 이런 식으로 직함을 쓰겠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 넣어야 되는데, 새로운 슬라이드의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라고 했고요. 이제 새로운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할 때는 제목 및 내용이라는 게 하나 들어가요. 그 이제 목차. 뭐 목차라고 써도 되고 뭐라고 써도 되겠지만, 여기에 이제 이번에 경영혁신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발표할 거 아닙니까? 그 발표할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들을 여기다 쫙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슬라이드 하나 들어가게 되면은 이 목차에 따른 뭐 회사 연역을 소개한다든지, 새로운 뭐 어떤 장비를 소개한다든지, 시설을 소개한다든지, 그럴 때 말로 소개할 거냐, 아니면 그림을 가져와서 소개할 거냐, 이런 거. 그림은 여기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그림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같으면 뭐 콘텐츠 두 개 이런 걸 이용하면 돼요. 또 여기 보면 차트도 가져올 수 있죠. 차트요. 차트. 표도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동영상도 가져올 수 있어요. 이 슬라이드가,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가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런데 이제 똑같은 슬라이드 하나 더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복사를 해서 밑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하나가 더 생기죠. 못 보신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얘를 오른쪽 눌러서 복사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는데, 붙여넣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거 누르시면 돼요. 좀 더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은
얘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그럼 하나 붙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보기라는 메뉴에 가보시면 여러 슬라이드 보는 기능이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보는 거죠. 여러 개.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순서를 바꾸고 싶으시면 움직이면 돼요. 마우스를 끌어다 움직이시면 돼요. 그러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컨트롤 키라고 하는 거는 CTRL이라고 적혀 있는 키보드 제일 아래줄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작동을 안 합니다. 왼쪽 거만 작동을 해요. 그 컨트롤 키를 누르고 끌고 가면 복사가 돼요. 컴퓨터에서 어떤 게 있는데 컨트롤 키를 눌러서 끌고 가면 복사가 돼요. 어떤 게 있는데 얘를 컨트롤 키를 눌러 끌고 가면 복사가 돼요. 그냥 끌고 가면 이동해요. 그냥 끌고 가면 이동입니다. 그러한 컴퓨터의 구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아래 한글이나 할 것이 똑같이 먹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날 때마다 또 교과서에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어려워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처음 해봤기 때문에 어려운 게 많아요. 그렇죠. 뭐든지 처음 할 땐 헷갈려요. 두근두근대고 어렵고 그런 거죠. 자주 하시다 보면은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경영혁신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어서 해볼 건데요. 두 번째 목차 있지 않습니까? 이 목차를 바꿀 거예요. 뭐로? 26쪽으로 가서 이렇게 글자를 바꿔 쓰게 할 겁니다. 거기 있는 거 써보세요. 교재 26쪽에 나와 있는 근데 애니메이션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무슨 애니메이션 많잖아요. 그럼 이제 눈치껏 애니메이션이라는 글자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면 자, 보시면 용도에 따른 분류가 하나 있고 작화 기법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얘네들 하고 얘네들은 들어가야죠. 그렇죠. 근데 두 개를 어떻게 블럭 잡았을까요? 자, 이렇게 블럭을 잡았잖아요. 그 또 블럭을 잡으면 위에 블럭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블럭을 잡고 나서 컨트롤 키 누르고 2차 블럭을 잡으시면 돼요. 이건 아래 한글도 안 돼요. 파워포인트만 됩니다. 엑셀처럼 셀들을 블럭을 잡을 때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하면 다중 블럭이 되거든요. 한글 2010도 표에서는 다중 블럭이 되는데, 자, 블럭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또 블럭을 잡으시면 다중 블럭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파워포인트만의 하는 기법이에요. 27쪽에 보시면은 거기에 설명은 써 있어요. 하나의 블럭을 잡을 때는 마우스로 드래그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연속적일 때는 그냥 드래그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비연속적이라는 거는 이제 흩어져 있는 거죠. 비연속적.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또 블록을 잡으면 다중 블록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나서 뭐를 해야 되냐면은, 요쪽 어딘가 한번 보세요. 여기요. 여기 어딘가에. 수준 목록 늘림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수준 목록 수준 늘림 있나요? 지금 홈 탭에 가시면 글꼴 그룹이 있고 단락 그룹이라고 있어요. 단락은 엔터 친 데가 단락이에요. 한글 2010에서는 얘를 문단이라고 하죠. 문단. 패러그래프. 예, 문단이라고 하고, 여기는 단락이라고 하는데, 단락이 1수준이라 그래요. 1수준. 제일 앞에서부터 있다가 지금 블럭 잡은 것만 오른쪽으로 좀 밀어낼 거거든요. 그래서 한 수준을 내보낸다. 그래서 한 번만 누르면 또 누르면 더 벌어져요. 더 벌어지면 안 되니까는 그때는 다시 수준을 올려야 돼요. 올리다가 다시 똑같은 수준이 되면 한 수준만 내리시면 돼요. 그러면 딱 보기 좋죠. 여기는 1, 2, 그 다음에 이제 1번 안에 들어있는 애들, 2번 안에 들어있는 애들, 큰 집, 작은 집, 뭐 이런 식으로. 문제 1번, 문제 1번의 보기, 문제 2번, 문제 2번에 대한 보기, 이런 식으로 수준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목록 수준 올리고 내리는 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어요. 파워포인트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능이. 예. 28쪽 한번 가보세요. 자, 전체를 한번 블록 잡고요. 전체를 블록 잡고, 전체를 블록 잡을 때는요 글자를 블록 잡는 방법이 있고요, 이 박스를 블록 잡는 방법이 있어요. 박스. 글자가 들어가 있는 박스가 점점 돼 있는데, 그 박스를 클릭하면 그냥 실선이 되죠. 실선. 그렇죠. 실선이 됐잖아요. 이때 가운데 오른쪽 하면 못 알아보겠다. 그냥 왼쪽으로 하면 볼만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점점점이 있고 1, 2, 3이 있을 거예요. 점점점을 화살표 눌러보면 종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화살표 그 1, 2, 3 숫자가 되어 있는 그 화살표를 눌러보면 지금 수준은 동글뱅이하고 빼기로 되어 있잖아요. 1수준, 2수준이 서로 다른데 여기 있는 걸 이용을 하면 수준이 똑같아 보여요. 좌우로 벌어진 것만 다르지 기호가 동일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여기 네모 있죠. 네모. 속이 꽉 찬 네모. 클릭을 하면 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준 속에 들어가는 얘들 있잖아요. 얘들. 요 네 줄을 블럭 잡을 때는 꼭 앞에서부터 잡지 않아도 되고요. 중간서부터 잡으셔도 돼요. 뒤에서부터 잡아 가셔도 돼요. 꼭 앞에서부터 잡지 않으셔도 돼요. 이번에는 옆에 있는 숫자 쪽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화살표는 뭐냐면 뭐가 더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왼쪽에 있는 동글뱅이 요거는 목록이 순서에 상관없다는 뜻이고, 그 옆에 1, 2, 3 숫자로 되어 있는 거는 순서가 있다는 뜻이고, 지금이야 뭐 이 내용이 순서에 상관없는 거지만은 한번 연습해 보려고 그래요. 여기 1, 2, 3. 여기는 예를 들면 뭐 A, B, C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오늘의 요리 준비물은 순서가 없죠? 근데 요리 순서는 1, 2, 3, 4 순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거에 맞춰서 뭐를
여기 있는 단락기호, 단락기호. 글머리 기호라고 불리는 거 있잖아요. 글머리 기호. 이런 번호를 매길 거냐, 단순히 그냥 목록 기호만 매길 거냐 하는 거를 이용해서 순서가 없을 때, 순서가 있을 때를 구분해서 여러분이 작업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목록으로 갑니다. 똑같은 목록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줄과 밑에 여섯 번째 줄, 큰 제목 두 개만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바꿀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근데 뭐가 좀 답답해 보이는데? 뭐가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네. 글자하고 기호가 너무 달라붙었어. 네. 예. 약간 좀 기호를 떨궈야 될 것 같아요. 떨궈야 돼. 어떻게 떨구면 좋을까요? 어떻게 떨구면 좋을까? 여기를. 그렇다고 내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안 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안 돼요. 예. 어떻게 하다 보면 나오겠지? 예를 들면 복이라는 메뉴 가서 그 눈금자 한번 보실래요? 눈금자? 복이라는 메뉴 가면 위에 눈금자를 띄우면 눈금자가 보이잖아요. 이때 글자를 블럭 잡으면 글자를 블럭 잡으면 요 위에 요런 기호들이 생겨요. 얘하고 이제 두 개 블럭을 잡았을 때 요 위에 요런 게 생겨요. 얘를 이렇게 좀 더 띄울 수도 있어요. 더 띄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너무 많이 떨어뜨렸나? 너무 많이 떨어진 느낌은 있는데 인위적으로 좀 해본 거예요. 자, 어딘가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어딜 보시냐면은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얘를 보려면은요, 이 박스 있죠, 박스. 글상자를 선택하면 안 나오고요. 글자를 잡아야 되는데, 이 줄하고 아랫줄은 같은 동네니까는 상관이 없는데, 요 1수준하고 2수준을 같이 블럭 잡으면 꼬여요. 예. 근데 하여튼 간에, 제가 이제 1수준에 놨어요, 먼저. 저 1수준 자리에다 놓고, 좀 확대해서 보시면, 요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요거. 이때, 요 왼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왼쪽에 오각형, 약간 삼각형처럼 보이는 애 있잖아요. 얘가 요 자리가 요거 요 기호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두 가지가 위로 향한 화살표가 있고 밑에 네모가 있잖아요. 이 네모를 움직이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 거 있죠? 요 위에 거를 요 위에 거를 움직이면 여기 거리가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간격을 띄우는 거예요. 제가 인위적으로 이 위 거하고 얘의 간격을 좀 넓혔죠, 이렇게. 많이 벌어졌잖아요. 너무 많이 벌어지면 흉하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어떻게 되냐면, 2하고 2.5 정도? 3.5 정도? 아니면 3 정도? 그러니까 4, 6, 8하고 2씩 간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중간이 이제 홀수 숫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 정도에다 갖춰 놓으면은 그럭저럭 볼만할 거예요. 얘하고도 요 정도. 근데 이제 요 기호, 앞에 있는 기호가 크기 때문에, 좀 많이 붙어버리는 것 같아요. 요렇게 작은 걸 쓰면은 아무래도 간격이 좀 있고요. 큰 기호를 쓰면 아무래도 간격 없이 딱 붙어버리는 느낌은 있죠. 이제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책에 또 다른 설명이 나오니까 그 책대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단락과 단락. 이 엔터를 쳤지 않습니까? 우리 끝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단락이 바뀌었다, 문단이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이 단락과 단락 사이에 어디를 한번 볼 거냐면요. 자, 이제 첫 줄하고 여섯 번째 줄을 컨트롤 키 눌러서 이제 따로따로 두 줄을 블럭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서 요 단락이라는 글자 오른쪽에 가시면 이 부분에 이 부분. 여기에도요. 글꼴에도 끄트머리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클립보드에도 옆에 끄트머리에 화살표가 하나, 이렇게 내려가는 화살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슬라이드는 없고, 그리기는 있어요. 그리기는 있어요. 편집은 없고요. 어딘지 찾으셨죠? 예. 얘를 한번 눌러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 단락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부연 설명이 나오는 곳이에요. 얘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뜹니다. 우리가 아까 복이라는 메뉴에서 눈금자를 놓고 간격을 맞춰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단락 앞. 얘를 만약에 10포인트를 쓰겠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10포인트. 이건 간격이고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 들여쓰기. 얘를 1cm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1cm. 요 단락 앞에 기호하고 글자가 1cm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1cm. 만약 이거를 2cm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2cm. 그렇죠? 벌어졌죠. 그렇죠? 그런데 요 앞에 2cm, 요걸 2cm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앞에 있고 본문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1cm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얘를 1cm로 바꾸면 와요. 앞으로.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들여쓰기라고 했잖아요. 들여쓰기. 내어쓰기, 들여쓰기, 내어쓰기 이런 거 있어요. 지금 내어쓰기니까 앞으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앞에서부터 2cm를 들어와서 쓰는데 요 글머리 기호가 1cm 앞으로 나갔어요. 자, 여기 똑같이 2cm를 주면은 글자 왼쪽에서부터 2cm 떨어져 있고, 그렇죠? 여기가 지금 2cm니까 앞에 텍스트 앞에 2cm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2cm가 떨어졌다는 거고, 여기 그 다음에 내어쓰기 2cm니까는 여기서부터 요 기호가 앞으로 2cm 갔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기호가 어디로 간다? 제일 앞에 붙어 있겠지 뭐. 너무 2cm니까 많은 것 같으니까 얘는 1cm. 그럼 얘도 똑같이 1cm.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된다? 자세히 버튼 들어가서 여기는 2cm 2cm면 안 되겠다. 앞에 2cm, 얘는 1cm. 이렇게 들어오지. 계산하기 힘드네. 에이, 그냥 눈금자 가지고 여기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되겠네. 요거. 이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세밀한 작업은 가능해요. 세밀한 작업. 그 다음에 단락 앞, 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단락 앞이라는 게 뭐예요? 엔터 친 데가 단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단락 앞이라면 이 글자 위가 되는 거고, 단락 뒤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글자에 엔터 친 자리 아래쪽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글자가 짧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글자를 길게 써볼게요.
글자를 길게 써볼게요. 이렇게. 얘를 글자를 좀 길게 썼어요. 복사해서 붙였는데, 그러면 얘는 한 줄이 단락이지만 얘는 세 줄이 단락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한번 보세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 단락 앞, 줄간격은 한 줄로 하는데, 단락 앞에는 10포인트를 줄 거고요. 한 12포인트. 단락 뒤에도 12포인트를, 6포인트만 줄까? 6포인트. 그럼 앞뒤로 만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얘가 하나의 단락이죠? 얘가 단락이죠? 그러니까 얘 앞이니까 요 박스하고 글자 사이가 되고, 단락 뒤는 이 글자, 이 단락하고 이 단락 사이에 있는 거죠. 사이. 그러니까 줄이 쭉 지어나가는데 엔터를 친 데까지가 단락이니까 이 같은 줄 내에서, 같은 단락 내에서는 답답하죠. 위아래가 붙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지금 글자가 어떻게 됐어요? 위아래 단락이. 위아래가 지금 글자가. 여기 뭐라고 명령을 걸었냐면 6포인트라 그랬거든요. 6포인트라고 주니까는 얘 위쪽. 조금 전에 제가 여기다가 줄간격 1 했잖아요. 1이라는 건 뭐냐면 내 글자의 크기하고 똑같이, 그냥 답답하지만은 위아래를 그렇게 똑같이 써라 하는 거예요. 100%라 그래요. 아래 한글에서. 1.5줄이면은요, 반줄 정도 들어간 것처럼 보일 거예요. 반줄. 글자와 글자 사이에 반줄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단락과 단락 사이는 위 아래 반줄이니까 한 줄 정도 글자가 들어간 것처럼 여유 공간이 있죠. 그렇죠? 얘를 두 줄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락과 단락 안에서는 한 줄이 들어가고, 단락이 바뀌면 뭐가 된다? 한 줄 반. 두 줄 정도 보일래나? 예. 다시 한 줄로 바꿔놓고 보면은 이 단락 사이에서는, 같은 단락 내에서는 위아래가 없이 딱 따닥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단락하고 아래 단락하고 그 다음 단락 사이사이에는 아래쪽에 여백, 위쪽에 여백을 주니까는 조금씩 여백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 공간이 있어서 답답하지는 않지. 예. 그런데 파워포인트는 소설 쓰는 게 아닙니다. 파워포인트는 소설 프로그램이 아니고 시를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시. 한글 2010은 소설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필이나 소설을 쓰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고, 파워포인트는 막 구구절절히 쓰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한다? 필요한 것만 따닥따닥 키포인트만 써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줄과 줄 사이, 단락과 단락 사이 말고 같은 단락 내에서 여백 공간이 없는 경우가 아까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줄을 썼으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이것도 몇 줄이에요? 제목 빼고? 굳이 계산해 본다면 8줄 정도 되죠? 파워포인트는요, 5줄에서 7줄 정도를 넣으세요. 그래요. 제목 빼고 본문은 5줄 내지 7줄 정도를 넣는데, 이게 지금 분류가 두 가지잖아요. 용도에 따른 분류, 작화 기법에 따른 분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같으면 이걸 한 페이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슬라이드 하나가 아니라 2개 슬라이드로 만들어도 되죠. 자, 얘를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여기서는 안 되네.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겠고, 아까 여러 슬라이드 보기에서는 컨트롤 키로 드래그하면 하나 더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 다시 돌아오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 제목을 여기다 쓰고, 얘는 제목을 여기다 쓰고, 그럼 이만큼 빼도 되잖아.
이거 빼도 되잖아. 이렇게 얘는 이렇게 빼도 되지 않아요? 용도에 따른 분류, 작화기법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눠줘도 되지. 우린 이거를 그냥 죽기 살기로 그렇죠. 하나에다 꾸겨 넣었지만은 이거를 굳이 하나의 슬라이드로 하지 말고 두 개로 나눠도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얘를 통째로 보여주고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의 종류를 하나 보여주고 화면이 바뀔 때마다 그 다음에 뭐 TV 광고 제작용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풀 애니메이션 어떤 기법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니까 그 영상들을 하나씩 소개해줘도 좋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의 종류니까 애니메이션 쓰지 말고 극장용 장편 그리고 A 이렇게 쓰든지 제작용 A 이렇게 써도 되잖아. 아니 이거 안 쓰고 그냥 이렇게만 써도 되잖아. 어차피 애니메이션 종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애니메이션 일일이 쓰는 게 과연 보기 좋을까 하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글자 위주로 쓰는 거 말고 이제 뒤에 배우겠지만 뒤에서 도형을 이용해서 써도 돼요. 도형을 이용해서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린 것처럼 뭐 그런 도형을 이용해서 뭐 어떤 애니메이션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디자인적인 요소니까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를 번호를 매기지 않고 우리가 기호로 매겼죠? 요거요. 얘를 한번 번호로 매겨보죠. 번호. 그러면 폼에 가서 번호를 매기면 1, 2, 3, 4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1번하고 2, 3, 4 사이에 뭐가 하나 들어가야 돼. 그럼 1번 끝자락에다 놓고 엔터를 탁 치겠죠? 아직은 번호가 그대로 있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애니메이션이라고 쓰게 되면 번호가 1, 2, 3, 4로 자동 부여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사람이 직접 번호를 부여했다면 1, 2, 3, 4라고 부여했다면 다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번호를요. 그래 놓고 나서 야, 이 애니메이션은 빼자. 그러면 이제 지울 거 아닙니까? 그럼 아까는 3, 4, 5로 밀려나갔던 애가 2, 3, 4로 다시 복구가 되겠죠. 굉장히 편해요. 그 다음에 이 교육용을 블럭을 잡아서 요 극장용 앞으로 끌고 가보세요. 이렇게 얘를 블럭을 잡아서 블럭을 근데 잡을 때 요걸 잡아서 요 극장이란 극자 앞에다 드래그하면 순서가 바뀌었죠? 얘를 끌고 극장이란 극자 앞에다 끌고 가면 화살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때 마우스를 띄면 아까 3번 했던 애가 1번으로 올라갔잖아요. 그 1번 했던 애가 2번으로 밀려나가죠. 그렇죠? 그 번호가 재조정돼요. 물론 한글 2010에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디 가도 있어요. 엑셀은 이걸 안 쓰지만 파워포인트나 이런 문서 작성에서는 많이 쓰이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9쪽에 지금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런 뭐 블럭을 잡아서 마우스로 드래그 했는데 오른쪽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오른쪽 버튼. 이 블럭을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에 또 뭐 번호 매기기 기능이라든지 그렇죠? 네. 글머리 기호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왼쪽 한번 보실래요? 왼쪽?
왼쪽엔 슬라이드가 있고 개요가 있어요. 왼쪽엔 슬라이드가 있고 개요가 있어요. 슬라이드는 오른쪽에 나타나는 큰 편집창을 조그맣게 줄여놓은 거예요. 오른쪽에 편집하고 있는 내용을 작은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사실은 더 작아도 돼요. 얘가 크면 큼지막하게 보이지만 얘를 좁혀놓으면은요 글자가 그림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슬라이드라고 써 있지만은 폭이 좁아지니까 글자가 안 보일 수는 있어요. 이렇게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우스를 갖다 대면 슬라이드 이렇게 뜨죠. 자, 보시면 여기 이제 개요라는 글자가 있는데 개요. 네. 이 개요라는 글자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 있는 글자들이 어떤 이렇게 나타나나 보세요. 오른쪽은 약간 달라요. 왼쪽에는요, 이 극장력, TV 광고라고 되는 부분을 마우스로 한번 갖다 대 보시는데, 이렇게 사방 화살표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번호에다 갖다 대면은, 앞자리에다 갖다 대면, 안에다 가면 블럭이 잡혀요, 글자가. 그런데 이제 요 앞에 1, 2, 3이라는 숫자 쪽에, 글머리 쪽으로 갖다 대면, 사방 화살표가 뜨지 않습니까? 이때 누르고, 들어 올릴 수도 있어요. 얘를 마우스로 끌어내리면 위치가 바뀌죠. 그렇죠? 얘가 뭐 나타나서 지금 불편한데 요거 빠른 서식 도구라는 게 떠요. 이렇게 하면 이런 빠른 서식 도구라는 게 뜨는데 그런 것이 마우스로 갖다 이렇게 비비면 어느 위치로 이동한다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 대면은 위치를 자동으로 마우스로 드래그만 해도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이렇게 블럭을 잡았는데 여기도 되죠? 여기 글머리 교에 가면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근데 블럭 잡히니까 안 내요? 하나씩만 올라가네? 1번 교육용 애니메이션을 끌고 내려오면은 아래로 내려올 수 있네요. 제가 아까 이거를 마우스로 블럭 잡고 나서 마우스로 드래그 합시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드래그 해도 되고 블럭을 안 잡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끌고 내려와도 움직일 수는 있다. 그러니까 손쉽게 줄을 다시 지우고 쓰기가 힘들잖아요. 귀찮잖아요. 그걸 빠르게 조작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들이 이 책에 나와 있는 거죠. 30페이지 보시면은 신제품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홈이라는 메뉴에 가서 새 슬라이드를 하나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새 슬라이드가 이제 하나 생겼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새 슬라이드가 하나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쓰는 게 아니고 밑에다 써요. 왼쪽에다. 여기다가 신제품 마케팅 그 다음에 신제품 마케팅의 이해. 근데 엔터를 자꾸만 쳤더니 뭐가 생겼냐면 슬라이드만 잔뜩 생겼어요. 슬라이드만 생겼어요. 그럼 요 신제품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여기에 가서 이제 이거를 이제 바꿔야죠. 그렇죠? 얘를 이제 이 본문 안으로 집어넣어야지.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다 글자를 먼저 써요. 하나를 쓰면 밑에 생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엔터 치고 신제품 개발의 촉진 요인 성공 실패 요인 제가 오른쪽에다 쓴 게 아니라 요 왼쪽에다 썼어요. 왼쪽에다. 그렇게 써도 사실은 돼요. 그럼 대본에 뭐라고 하느냐? 불편해 보이는데요? 왜 큰 데 두고 조그만 데서 고생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지. 그렇죠. 그럼 뭐 하기 나름이니까. 그럼 이제 보편적인 방법으로 하면 그냥 여기서 하는 게 제일 편하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글자를 딱 썼지 않습니까? 글자를 써서 커서가 일로 왔는데 얘는 사실은 집어넣어야죠. 안으로. 들어가나요? 들어갔죠? 들어갔잖아요. 그 여기에서 엔터를 탁 치고 나서 글자를 쓰기 전에 탭키를 한번 누르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계속 누르면 안 돼요. 아까 우리가 요거 했었잖아요. 단락에 가서, 단락이 아니라 여기 있는 거, 복록 수준 늘림 해가지고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죠? 이 명령이 키보드에 있는 탭키예요. 왼쪽에. 그러나 글자를 하나 쓰고 나서 탭키 누르면 안 돼요. 그럼 글자가 벌어지고 꼭 앞에서, 글자 앞에다 놓고 탭키를 누르면 안으로 수준이 들어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 쓰고 나서 엔터 치면 또 이제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다음에는 신제품 마케팅의 주요 기법은 안으로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는 쉬프트하고 탭을 누르면 밖으로 나가요. 제가 그거는 메모해 드릴게요. 파워포인트에서 이제 그 목록을 작성을 할 때, 일 수준, 보통 이게 1수준이라 그래요. 1수준 다음에 엔터 누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1수준 내용 입력을 하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수준 내용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탭키를 한번 누르고 입력을 한다. 탭키를 누른다는 거는 안으로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안으로 2수준으로 밀려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2수준 내용을 입력을 하겠죠. 그렇게 하다가 다시 1수준 내용을 입력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예. 쉬프트 키를 누르고 탭을 누르면 돼요. 탭 키를 누르면 그러니까 이제 1수준 쓰다가 2수준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탭 키를 한번 눌렀는데 다시 1수준으로 되돌아올 때는 쉬프트 탭을 눌러주면 밖으로 나간다. 네. 1수준에서 2수준 갈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때는 탭키. 그렇죠?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수준 내용을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2수준에서 다시 1수준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한다? 이때는 그렇죠. 쉬프트 키 누르고 탭 키를 누르면 그러면 1수준으로 들어간다 하는 거. 그러니까 미리 다 입력을 해놓고 나서 한꺼번에 우리가 수준을 하나씩 어디 갔어? 수준을 한꺼번에 이제 2수준 내려야 되고 어떤 건 1수준을 다시 올려야 되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미리미리 입력하면서 얘는 1수준, 2수준하고 좌우로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요령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지금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제품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를 입력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있는 신용평가 모델 분석도 또 새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하셔가지고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니까 두 슬라이드를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탭키 누르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탭키 누르면 본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게 탭키고, 쉬프트는 반대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밖으로 나갈 때 쓰는 게 쉬프트 탭이고. 예. 자, 글 다 입력하셨습니까? 이렇게? 예.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제가 아까 처음에 글 쓸 때 이렇게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그냥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엔터를 쳤잖아요. 엔터를 탔더니, 이렇게 동글뱅이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다 하고 나서, 글자를 이렇게 탭키를 누를 때마다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내가 빼기를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한 칸 띄우고 이렇게 탭키 누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엔터를 치고 탭키 누르면 안으로 들어간다니까, 글자를 쓰면. 예. 그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뭔가 폼이 없잖아. 폼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 제목,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제목, 블록을 어떻게 잡았다고요? 처음에 드래그, 그 다음 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그럼 다중 블럭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단락 그룹에 가시면 뭐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아, 근데 식상해, 이거 너무.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은 선생님 좀 빼기를 못 찾겠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한 기능. 글머리 기호 및 번호를 별도로 하나 더 만들어 보자. 여기. 얘는 너무 커. 얘는 너무 커. 그러니까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를 딱 누르면 이런 게 하나 뜰 거예요. 그래 놓고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럼 그림을 눌러보세요. 그림. 어디까지 잘 따라오세요. 다시 단락에 가서 여기 가서 지금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눌렀잖아요. 번호를 갈 거냐? 번호 안 갈 거고 그냥 기호를 매길 건데 이 기호 7개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림을 클릭을 했단 말이야. 점점점이란 말은 클릭하는 순간 짠짜라짠 하고 뭐가 나와요 라는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런 기호가 있단 말이에요. 나뭇잎 같은 거 보이죠?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 여러가지 이런 알록달록한 그림이 있단 말이야. 예, 이런 그림을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바뀌어.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마찬가지죠. 글머리 기호에 가서 내가 원하는 게 없으니까 다시 찾을 거야. 글머리 및 번호 매기 점점점은 뭐라고? 뭔가 짠 하고 나타난다 그랬죠? 이번에 그림 안 하고 사용자 지정 점점점. 그럼 뭐가 또 짠 하고 나타나겠죠? 자, 보세요. 이거 아까 보셨던 이거 너무 넓다. 이거 좁고 거기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보시면 여기 보면 알아보는 내가 못 알아봐. 안 돼.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도형, 오케이, 도형. 이런 거 있다. 네모. 여기 원, 이런 것도 있다. 점점점, 이런 거. 동글뱅이,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기호. 둥근 애가 떴습니다. 이런 거 있네. 햇님. 그래, 이런 거. 그러면 햇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 표시 이런 거 좋잖아요. 이렇게 손가락 표시하는 거. 그럼 가서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사용자 지정 점점점.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데 저 위에서부터 올라가 가지고 하나씩 내려가면서 보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찾아보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화살표도 있고, 종류별로 화살표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8분음표, 4분음표 이런 거 있죠. 16분음표 이거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도형도 있어요. 도형. 수학 연산자. 차마 수학 연산자는 쓰고 싶지 않아. 예.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기술 기호. 마음에 드는 거 없어. 상자 그리기. 괴선 그리기라 그래. 괴선 그리기. 뭐 도형, 블록 요소. 요런 거. 하여튼 뭐 여러가지 기호들이 있다. 그렇죠. 이런 기호를 이용해서 찾아봐야지 뭐. 그 여기 뭐 이런 것도 있네. 손가락 표시 같은 것도 있네. 근데 여기 보면 글꼴이 뭐로 돼 있어요? 위에 글꼴 있잖아요. 아리아리라고 저는 보이는데, 여기 있는 글꼴을 찾아보면요, 저 내려가 보면 우리말 글꼴도 있고요, 영어 글꼴 중에 끝자락에 윙딩스, 웹딩스 같은 경우 보세요. 기호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윙딩스, 태극 문양 같은 거 이런 거, 윙딩스 2, 윙딩스 3. 아, 이거 윙딩스 2에 보니까 이런 거 있다. 이거 체크 문양 같은 거, 이런 거. 그것도 좋네. 체크하라. 중요한 거니까 체크하세요라고 이런 거. 네. 이렇게 큰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때, 체크문이 예쁘네요. 이런 기호들이 어딘지를 빨리 찾아내는 것도 사실은 기술이에요. 실력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거는 제일 만만하게 뭐야? 네모, 뭐 이런 거. 그렇잖아요. 이런 거. 점, 동글뱅이, 이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도 많이 봐서 이제 재미가 없거든. 저 이거 마음에 드는데, 이 기호? 근데 큰 제목하고 목록하고 요 체크 문양하고 나뭇잎이 안 맞아. 그러니까 나뭇잎만 좀 바꿔야지. 나뭇잎은 영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사용자 지정에 가서 여기 가서 뭔가를 찾아봐야 돼. 뭐 손가락 표시 이런 거. 이렇게 뭐 꾸밀 수 있지 뭐. 31쪽 그림 밑에 보시면, 31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 글머리 기호에 가서 그걸 내가 좀 바꾸려고. 근데 색깔을 난 빨간색으로 넣고 싶어. 그럼 그 기호만 빨간색이 돼요. 왜냐면 다시 보세요. 요 기호 있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체크무늬 기호 있잖아요. 체크 모양한 거. 이거를 따로 블럭이 안 잡혀요. 얘는 블럭이 안 잡히는 애입니다. 내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걸어서 나타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럭이 안 잡혀. 그래서 글머리 기호에 가서 나는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고 싶어. 그리고 얘를 좀 큼지막하게 하고 싶어. 한 150%.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요거만 따로 이렇게. 그런 세밀한 거를 해볼 때 쓰는 게 이제 지금 31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2쪽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 그림 글머리 기호에 가면 여러 가지 그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용하면 좀 낫지. 그래서 33쪽에 보세요. 애니메이션의 종류를 그렇게 했네. 여기는 A, B, C, D, A, B 이렇게 만들어 놨고 용도에 따른 작화 기법에 따른 앞에는 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놨고 그렇게 잘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요거 잠깐 한번 보세요. 여기 실험 및 예술용 애니메이션을 예술용 애니메이션 가로 열고 실험용 애니메이션 이렇게 쓰고 싶은 거야. 여기 얘를 예술용 애니메이션 가로 열고 실험용 애니메이션 하고 쓰는 거야. 이렇게 얘만 길잖아요. 얘만 길잖아. 그렇다고 엔터를 탁 치면 어떻게 돼요? 어라? 얘는 예술용 애니메이션에 부속된 글자인데 같이 껴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지. 제가 원한 건 이거였거든. 여기 기호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책에 써 있어요. 엔터를 치면 단락, 문단이 바뀝니다. 자, 중요한 거를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글을 입력하다가 엔터를 누르면 줄바꾸기가 아니라 문단, 다른 말로 단락이라 그래. 단락, 문단 나누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단락 나누기라고. 단락 기능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엔터는 줄바꾸기가 아니다. 엔터는 뭐다? 단락 바꾸기다. 단락 바꾸기라는 건 다른 말로 단락 나누기죠. 단락 나누기. 단란이 아니라 단락 나누기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세요. 여기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줄이 바뀌죠. 단락에서 자동으로 글자가 아래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제가 엔터 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여백이 없으니까 글자가 자동으로 줄이 바뀌죠. 이건 자동 줄 바꾸기라 그래요. 여기서 엔터를 탁 치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이제 엔터를 쳐야 다음 줄로 갈 거 아닙니까? 다음 줄로 가기 위해서 엔터를 누르는데 보통 사람들은 줄 바꾸기 한다 그러는데 줄 바꾸기라는 명령이 아니고 단락 나누기, 단락 바꾸기, 문단 바꾸기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줄 바꾸기는 뭐냐? 단순히 줄 바꾸기 기능은 뭐냐면은 책에 써 있잖아요. 쉬프트 키 누르고 엔터라고. 아래 한글도 그래요. 파워포인트. 엑셀은 달라요. 엑셀은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엑셀은 칸칸마다 하나씩 쓰는 거니까 그냥 엔터를 치면 되고,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여기다가는 쉬프트하고 엔터를 탁 치면은 줄만 바뀌었어요. 줄만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기호는 어떻게 됐어요? 두 줄이 한 문단이거든. 두 줄이 한 단락이야. 그냥 줄만 내리고 싶은 거야. 줄만. 그럴 때 쓰는 기능이 바로 뭐다? 쉬프트 엔터다. 쉬프트 엔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요.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34쪽을 보시면 34쪽 너무 빨리 나간다. 다음 시간에 다 끝날 것 같은데. 네. 계속해서 이제 글 쓰는 연습을 해야죠, 뭐.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34쪽에는 신제품 마케팅하고 신용평가 모델 분석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근사하게 한번 꾸며보죠.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여기에 새 프레젠테이션 더블 클릭해도 되고 선택하고 만들기 해도 돼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짠짜라잔 하고 새로 생기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글머리 기호 복습, 글머리 기호 복습. 여기다가 이제 각자 이름을 이렇게 딱 써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글머리 기호 복습에 관한 거를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새 슬라이드에 가서 제목 및 내용.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파워포인트를 시작하면 이 뭐라고? 제목 슬라이드라는 게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목 쓰고 부제목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4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입력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니까 새로운 슬라이드. 뭐로? 제목 및 내용으로. 요런 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3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보세요. 아까 우리 입력했던 거 그 내용인데요. 한 번 더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중간점이 있죠? 중간점. 중간점 입력하는 연습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예. 먼저 입력을 다 해보시고 나서 중간점 넣는 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자만 다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그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대로 1, 2, 3, 4 이런 것 모양을 바꿔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가운데 점이 하나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키보드에는 점은 아래 찍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기억. 눌렀다 띄고, 그리고 한자 키를 누르면, 그러니까 저는 한자 키는 엄지손가락을 눌러요. 기억은 검지손가락을 누르고, 예. 그러면 이렇게 펼쳐지죠, 이렇게. 이때 탭 키를 누르면, 여기 화살표가 있긴 있습니다. 밑에 화살표가 있는데 얘를 누르면 펼쳐지잖아요. 그게 탭키예요. 탭키. 그러면 여기는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간 작동이 되니까 키보드로 움직여보면 얘가 중간점인 것 같아. 가운데 두 번째 칸에 8번. 그렇죠? 두 번째 칸에 8번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칸에 와 있을 때 숫자 8을 눌러도 돼요. 8번째 기호니까. 아니면 이제 외웠으니까 마우스로 클릭하면 되겠죠.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고 아직 안 뗐어요. 제가요. 누르기만 하고 안 뗐거든.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때 이제 마우스를 띄면 뿅 하고 이제 들어가야지. 키보드로 할 때는 옆으로 가서 얘가 맞잖아요. 그럼 엔터 탁 치면 되죠. 그럼 선생님 기호에 들어가서 있는 그 전화번호 또 다른 건가요? 삽입에 가면 기호라고 하는 곳에 네. 여기에도 뭐가 되게 많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글꼴 중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기타 기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 기호 이것도 아니고, 통화 기호 무슨 기호들이 이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기호를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요거 얘를 입력하면 똑같네. 예. 그런데 제가 왜 기억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세요 라고 하냐면 쉽게 살아야죠. 어렵게 살기보다는. 그래서 기억에서 히읗,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중에 한 가지를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른다. 이때 쌍지읒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음이 19가지란 말이에요. 단자음 14개, 기역에서 히읗까지, 복자음 5개 중에, 그래서 19개인데, 이 쌍지읒을 제외한, 예를 들어서 미음, 그리고 한자 키를 누르면 이런 기호들이 쫙 나타나요. 탭키 누르면 이렇게. 이런 거를 이용하는 거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미국에는 없거든. 미국 컴퓨터에는 키보드가 기억 니은이 없잖아요. 우리말에만 있는 거거든. 우리말 윈도우에는 이런 기능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엑셀에도 사용할 수도 있고 인터넷상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파워포인트도 하고 다 하거든요. 한글 2010은 안 돼요. 요즘 최신 한글은 돼요. 2016 이런 건 되는데 2010은 안 되더라고. 이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원래는 전 세계적으로 쓰는 거는 기호에 들어가서 찾아 써놔야 되지. 그리고 우리말 기억에서 히읗 이런 거 말고 거기에 없는 아까 그 윙딩스, 웹딩스 이런 특이한 글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말 코드에는 없거든. 이런 시계 그림 같은 거, 이런 가위 같은 건 없거든요. 그 천상 이때는 이걸 써야지 뭐. 그래도 이걸 써야지 이렇게. 예. 그 다양한 방법을 연습하는 거예요. 손쉽게 하는 방법, 그리고 또 풍부하게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요게 웃기는 게 뭐냐면요. 원래는 시작,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시스템 도구라는 곳에 가면 여기에 문자표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있어. 여기 있는 문자표를 이용해서 아까 그런 화려한 이런 기호들을 선택하고 복사를 해요. 여기 와서 붙이기를 해. 근데 웬걸? 안 붙네? 분명히 나는 트로피 그림이었는데 얘가 웹딩스야, 웹딩스. 그럼 얘를요, 얘만 글꼴을 웹딩스라는 거로 어디에 있노? 웹딩스 이거잖아요. 글꼴을 바꿔주면 나타나.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너무 힘든 거야. 메모장은 이게 불가능해요. 메모장은 글꼴이 한 가지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는 요렇게 쓰다가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엑셀 파워포인트 2003서부터인가 삽입에 요 기호가 생겼어요. 요 기호를 넣었어. 그래서 여기서 그냥 꺼내 쓰세요. 그래서 요런 가위 모양을 선택하고 그러면 여기에 다 가위가 들어오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뭐
일본어 컴퓨터 윈도우나 뭐 아랍 컴퓨터나 다 똑같아요. 중국말 컴퓨터나 다 똑같이 이 기능을 사용을 해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아까 자음키 이거 말고 이거 보기도 싫어. 이거 이거를 이용하면 우리나라만의 보너스 기능이니까 이거를 이제 더 활용하자 이거죠.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다 두지 마시고 얘는 이제 아까 체크 무늬로 바꾸고 얘하고 얘는 숫자였죠? 1, 2, 3 이거였죠? 그렇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얘는 AB였죠? AB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골뱅이인데? 글머리 교회 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골뱅이를 찾아야죠? 아, 이게 그림이었나요? 아, 이제 이런 걸 찾는 게 많이 해봐야 돼. 아, 좀 화면 좀 넓으면 좋을 텐데, 많이 보이면. 그래서 급한 사람은 얘를 골뱅이라고 우기죠? 자, 골뱅이 찾았습니다 하고, 이제 우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보자 하는 거죠. 예. 이제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여러분이 척척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워드 아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제가 삽입 들어갔었죠? 삽입에서 들어가니까 삽입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리기 도구에 있는데 제가 바보짓을 했어요. 이 그리기 도구라고 하는 거. 잘 보세요. 제가 여기 밖을 클릭하면 복이라는 메뉴에서 끝이 나는데 어딘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그리기 도구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 차후에 우리가 뭐를 또 만들 거냐면 이런 차트 같은 걸 만들 때가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차트를 만들면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차트 도구라는 메뉴가 뜨죠. 상단에 차트 도구. 차트가 아니면 안 뜨는데 차트 안에 들어갔잖아요. 차트 도구라는 메뉴가 떠요. 이렇게 별개로. 그래서 현재 우리가 뭔진 몰라도 그리기 도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뭐를 만들었다는 뜻이 되는데 이때 이 박스를 클릭하시면 뭐 블록을 이렇게 잡으셔도 상관없고요. 여기에 그리기 도구 서식안에 워드 아트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워드 아트 스타일 빨간색 하얀색 뭐 보이시잖아요. 그냥 마우스만 갖다 대도 제목이 만들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거보다 훨 낫죠? 그냥 맹맹하게 쓰는 것보다는 이런 걸 이용하면 제품이 벌써 글자 제품이 때깔이 확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의 색깔은 뭐 빨간색으로 칠해도 되고 윤곽선을 만약에 검정색으로 해도 되고 여기다가 이제 뭐 그림별을 줘도 되고 뭐 네온 사인 효과를 해서 블링블링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연습을 할 거예요. 다시 한번 가보세요. 지금 워드 아트로 쓴 거는 아니었는데 원래는 삽입에 가서 텍스트 그룹에 있는 워드 아트를 클릭하시면 어떤 유형의 모양으로 하나 만들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클릭을 하면 이렇게 빈 박스가 하나 생겨요. 여기다가 글머리기호 복습이라고 이제 쓰시면 글자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글머리기호를 별도로 삽입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이미 쓰여진 글자니까는 이 쓰여진 글자에다가 글머리기호만 적용해주면 글머리가 아니라 워드아트 스타일 죄송합니다. 워드아트 스타일만 적용을 해준다면은 이렇게 생길 거 아니냐 이거죠. 글자는 이미 써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글자 본문 이런 본문에다 워드아트 스타일을 넣어주면 더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이건 더 어려울 수는 있어요. 주로 어디다 하냐면 제목 이 제목에다가
이런 워드 스타일을 적용해 주면은 제목이 좀 더 풍요로워지죠. 풍요로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워드 아트 스타일은요, 더 재미난 게 있어요. 단순히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니고요. 텍스트 효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워드 아트 스타일에 옆에 보시면 텍스트 효과라고 있는데 여기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변환. 변환에 가시면은 글자가 이렇게 변환에 가시면은 약간 휘어지는 글자 이런 거 V자 같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은 뭐를 해볼까? 꼬불꼬불 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물결교처럼 S자처럼 이렇게 휘어지는 것도 되고요. 효과에 가서 변환이죠, 변환. 이런 것들. 근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보라색 포인트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변환에 가서 뭐를 선택하면 이렇게 보라색 포인트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움직일 수 있어요. 이 보라색 포인트를 움직이면 글자가 꼬불꼬불해집니다. 이렇게 요건 뭐냐면 동그랗게 칠하는 건데, 동그랗게 글자를 동그랗게 만드는 거예요. 요거 예. 이건 위로 이렇게 동그란 거. 얘 글자가 몇 개 없어서 그런 거지. 글자가 많으면 이게 돼요. 글자가 많으면.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 글자가 이렇게 확산되듯이 보이는 거예요. 가운데서 이렇게 쫙 펼쳐지는, 확산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걸 이용해서 좀 더 제목을 풍요롭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워드 아트를. 여기 보시면은 여러 줄을 입력했을 때 쓰는 방법이 있고요. 한 줄만 대부분 한 줄만 쓰죠. 그냥 직사각형으로 그냥 쫙 큼지막하게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효과에 가면 첫 번째 거 이거 이렇게 큼지막하게 제목이 들어가면 보기 좋지. 약간 촌스러울 수도 있는데 아까 거보다는 보세요. 아까 거 제목이 이렇게 조그맣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얘는 제목이 큼지막하니까는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채우기. 이 워드 아트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도형처럼 생긴 건데, 이제 채우기라는 걸 가보시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글자가 칠해진 거죠. 두툼하게 글자를 쓴 거지. 그 다음에 윤곽선도 있어요. 윤곽선을 만약에 제가 뭐 파랑으로 하겠다. 파랑으로 하겠다. 윤곽선의 두께는 좀 두툼하게 하겠다. 두툼하게. 굉장히 촌스러워지는데 일부러. 예. 노란색을 칠해가지고 겉테두리를 노란색으로 칠하고 글자 색깔은 빨간 거로 채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빨간 거로. 그 다음에 얘를 점선을 만들 수 있어요. 점선. 실선이 아니라 점점점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언제든지 연습이 가능한 건데, 예. 윤곽선을 없애든지 이 채워진 색깔하고 똑같은 글자 색깔을 칠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글자 색깔이나 채우는 색깔이나 똑같이 보이는데, 윤곽선이 두꺼우면 얇으면 몰라도 두꺼우면 어떻게 될까요? 윤곽선이 없는 거하고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두께가 두꺼워지면, 그렇죠? 두께가
두꺼워지니까 이 글자 색깔, 글자 안에 채워진 색깔이 글자가 좀 얇아지죠. 그렇죠? 이때 윤곽선 없애겠다 그러면 채우기, 글자 색깔 채운 거로만 나타나는 거죠. 네. 촌스럽게 만들면 눈에 잘 띄어요. 복장도요, 화려하게 입고 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촌스럽게 입고 나가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대신에 손가락질해서 그렇지. 예. 이런 것도 촌스럽게 만들면 눈에 확 띄거든요. 시종일관 이렇게 촌스럽게 나가야 돼. 한번 나가려면. 그 다음에 효과에 가보면 반사라는 것도 있어요. 반사. 오, 막 반사. 밑에 물에 반사된 것처럼 뭐가 좀 떨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밑에 반사가 된 것처럼 보여. 그럼 얘를 좀 내려야지. 이렇게. 자, 보세요. 오. 반사가 된 것처럼 이렇게. 물에 반사된 것처럼. F5번 키 한번 눌러보실래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발표하는 명령이에요. F5번 키를 누르면 화면이 확대가 쫙 되죠. 우리 첫날 우리 여기 OT 할 때 이렇게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마우스로 클릭할 때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마우스 휠을 오르락 내리락 해도 이전 상태, 다음 상태로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래서 슬라이드 쇼가 끝났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마우스를 클릭하면 다시 원래대로. 근데 언제나 사용하다가 ESC 키 누르면, 이스케이프를 누르면 빠져나옵니다. 자, 텍스트 효과에 가면 3000회전도 있어요. 3000회전. 와, 3000회전도 있어. 얘가 막 뺑뺑뺑뺑 돌게 명령을 걸 수도 있어요. 그 이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고, 이렇게 3차원으로 만들었어. 왠지 있어 보여. 그것이 이제 워드 아트라는 건데 어차피 우리 배울 거고요. 더 한번 배울 거고요. 지금 이제 만든 문서를 자세히 보시면 허연 바탕에 검정 글씨죠.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를 썼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게 좀 뭐라 할까? 프린터로 인쇄할 때는 좋은데 화면으로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2% 부족이 아니라 한 20% 부족한 것 같고 한 80%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럼 이제 배경 색깔도 바꿔야 되죠. 글자 색깔도 바꿔야 되고. 그런데 파워포인트는요, 이런 거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빨간 배경, 두 번째 슬라이드는 노란 배경.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깜장이면 깜장, 노랑이면 노랑으로 일률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게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파워포인트는요, 고도의 과학과 심리학이 적용된 거예요. 여기다 글자를 누가 잘 쓰냐 못 쓰냐는 나중 문제고요. 이거를 제3자한테 발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제3자가 여기 몰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이거를 안 보고 딴짓하면 안 되잖아. 물건을 홍보하러 왔는데 막 여기 몰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촌스럽게 만들려고. 그럼 촌스러우니까 사람들이 딱 눈에 보거든. 어쩌면 저렇게 촌스럽니? 하고 관심을 갖는단 말이야. 그 중간중간에 키포인트를 전달하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요거를 하죠. 디자인 가보세요. 제가 아까 이 제목을 살짝 위치는 바꿨어요. 중간에 있던 애를 위로 올렸거든요. 부제목도 중간에 있던 걸 좀 아래로 내렸거든요. 그렇지만 나머지들은 제가 안 건드렸잖아요. 그냥 글자만 썼지 않습니까? 이때 디자인이라는 메뉴에 오시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눌러보세요. 누르시면 얘를 눌렀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글자가 바뀌죠. 글꼴도 바뀌고 얘는 글자가 너무 작다. 아까 우리 연습하던 거 있어. 아무것도 꾸미지 않은 거. 아무것도 글자만 쓰고 아까 워드 아트 안 한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디자인에 가서 바꿔보면 좀 다를 거예요. 보세요. 근데 이게 잘 보이려나? 그래, 검정 바탕에 흰 글씨니까 잘 보이는데 글꼴이 마음에 안 들어. 파워포인트는요, 보편적으로 다 고딕 계열을 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동서체 같은 걸 쓰면 잘 안 보여요. 멀리 계신 분은 안 보여요. 강당 뒷자리에서. 요거는 고려청자 문양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뒷부분에 고려청자 문양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 제목이 지금 어떤가 보세요. 제목이 다 궁서 형태로 들어가 있죠. 얘를 이제 한꺼번에 바꿔야지. 여기 가서 이 글꼴을 뭐로 바꾸세요. 또 얘는 또 제목 글꼴을 바꾸세요. 이러지 말고 명령을 좀 한꺼번에 제목 글꼴이 한꺼번에 바뀌어요. 이것도 배울 거니까. 하여튼 디자인에 가면 이런 요소들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식상하거든. 내 입맛에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된다? 내가 만들 줄도 알아야지. 보세요. 아까 제목이 내려가 있네. 제목이 내려갔죠. 그렇죠? 오, 이것도 괜찮아. 이거는 제목하고 본문이 이렇게 박스로 쳐져가지고, 예, 글자가 조금 작아서 답답하지만, 이것도 괜찮다. 얘는 어떤가 보자. 오. 검정 바탕에 이렇게 색깔이, 왼쪽 문양이 좀 특이하죠? 왼쪽에 빨주노초고 이렇게 막 색깔 알록달록 바코드 비슷한 것도 보이잖아요. 요런 거. 이것도 좋고. 이게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이걸 내가 뜯어 고치면 돼요. 뜯어 고치면 돼. 이런 것도 다 설명드릴 거니까는. 요거 마음에 든다. 글자가 시원시원하게 보이네. 곤지암 그런 느낌도 들고. 이 문양이 재밌네. 그렇죠? 글자가 너무 작아. 그러니까 마우스만 갖다 대봐도 대략 어떤 모양인지 나타나고요. 마음에 들어? 그럼 클릭하면 싹 바뀌는 거예요. 책에는 이거로 돼 있어요. 보세요. 37쪽.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디자인을 선택해 놓고 글을 써도 되고, 글을 다 써놓고 나서 내 입맛대로 꾸며야지. 근데 얘는 경영혁신 시스템 7자잖아요. 우리 책에 있는 거는 세계유산 4글자고. 여기도 경영혁신 다음에 엔터를 치면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렇죠? 이거는 괜찮지 뭐. 근데 이거를 이어서 쓰니까 이 공간을 일부러 늘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늘리면 들어가죠. 늘리면 요런 문양도 있고. 이거 시원시원한데 글자가 너무 작아. 이런가? 오. 또 다른 거 볼까요? 이런가? 전체적으로 입맛에 안 맞네요. 입맛이 뭐가 좀 딱 맞으면 좋은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천상
우리가 다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꾸며주면 이거는 겨울 분위기 나잖아요. 약간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잖아요. 예. 또 여름 분위기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 라인이 그 고래 그 등대기 같은 느낌? 이런 게 약간 바다에 가면 나올 수 있는 그런 느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겨울이라고 했더니 이건 하얀색을 보고 겨울을 했는데 요 위에 제목이 들어가는 영역을 보니까는 여름 느낌이 확 들어오네요. 그러면 썸머 스타일로 여름철에 해줄 때 쓰면 되겠죠. 근데 단점이 뭐냐면 글자가 너무 작아. 그럼 글자는 이제 한꺼번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한꺼번에 크게 하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조금 꾸미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자, 36쪽 한번 볼게요. 테마를 지정하면 이렇게 테마라 그래요. 애니메이션 디자인 테마라고 하는데 전문가 수준의 프레젠테이션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테마를 꾸며 본 거죠. 글을 한 번 더 쓰면 좋을 텐데 글을 안 쓰고 이 기존에 있는 글 가지고 이제 꾸며 봤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제목, 간판 있잖아요. 간판. 그 다음에 본문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목하고 본문은 두 가지를 작업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제목, 본문 두 가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디자인을 들어가 보면, 테마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스틴? 요거 이걸 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테마가 지정이 된 거죠. 어떻게 했다고요? 디자인에 가서 배경 그룹, 배경이 어디 있죠? 배경 오른쪽에 있다. 배경 그룹. 오른쪽 끝에 배경이라고 있죠? 그 배경에 가면은 배경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배경 스타일 화살표? 눌러보시면 줄무늬를 좀 쳐보자. 줄무늬를 쳐보자. 이렇게. 줄무늬가 들어갔죠. 그렇죠? 그리고 그냥 진한색, 이렇게 들어가니까 뒤에 문양이 보이는데? 육각 문양이 뒤에 보이죠? 회색으로 할 수 있어요. 회색으로. 그러니까 아까 봤던 이 배경 스타일은 요거였는데 색깔이 딱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요거 문양은 좋은데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한다? 배경 스타일에 가서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검정색이 들어가게끔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약간 뒷배경을 살려주는 기능도 있고 회색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녹색 글자가 제목에 이제 들어갔네요. 37페이지 하단에 팁이라고 되어 있는 영역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 배경 스타일, 배경 그래픽을 숨겨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 배경에 요거 뭔지 몰라도 얘 있잖아요. 요거 문짝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얘가 그림이었나 봐요. 얘를 숨길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는 다른 스타일을 꾸미면 디자인을 선택하면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근데 배경 그래픽을 숨겨라 그러면 여기 배경 그래픽이 없었나 봐. 다른 애들이 있나? 없고. 얘는 있다. 이거. 배경 그래픽을 숨길 수 있어. 그러면 여기에다 숨기면 어떻게 될까? 얘만 숨어. 다른 애들은 안 숨잖아요. 현재 것만 숨지. 현재 것만. 근데 여기다 오른쪽 누르고 배경 서식 가보세요. 여기다가 비어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하지 마시고 잘못하면 글자가 선택되니까 이 비어있는 화면에다 오른쪽 누르면 배경 서식.
이때 배경 그래픽 숨기기. 배경 그래픽 숨기기 하셨죠? 근데 밑에 보면 모두 적용이라고 있죠? 지금은 현재 것만 숨긴 건데 모두 적용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다 숨어요. 배경 그래픽 숨기기를 해제한 그러면 현재 것만 다시 나타나. 숨기기 한 걸 해제했으니까. 근데 모두 적용 누르면 다 나타나.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현재 것만 현재에만 적용이 되는 거지. 현재에만. 그럼 슬라이드가 만약에 100개인데 야서 숨기고 두 번째 가서 또 얘도 숨기고 힘들지. 그럼 여기 배경 서식에 가서 숨겨라. 모두 적용하면 다 숨고 숨기기 해제한 거 모두 적용하면 다 살아나고. 그렇죠? 다 살아나고. 컴퓨터를 잘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타자. 타자가 일단은 어느 정도 돼야 돼. 그래야 컴퓨터 기본으로 들어가요. 포토샵을 배우러 오셨는데 포토샵에다 문구를 써야 되거든. 쇼핑몰 공부하는데. 남들은 다 문구 써가지고 만들었는데 글자 찾고 있어. 그러니까 포토샵이 어려운 게 아니야. 타자를 몰라갖고 이 사람은 쇼핑몰을 못 만들어. 많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타자 연습 아까 그랬잖아요.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 1단계 꾸준히 연습하세요. 한 달만. 그러면 자연스럽게 잘 돼요. 두 번째는 마우스를 잘 사용해야 돼요. 우리 타자가 있고 키보드도 있어요. 타자는 이제 글자를 쓰는 거고, 키보드 기능이라고 해서 뭐 컨트롤 키를 누른다든지 쉬프트 키를 누른다든지 아까 탭 키를 누른다든지 이런 거를 아주 잘 사용하면,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사가 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이기 이런 거 잘하면 컴퓨터를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마우스에서 놓쳐. 마우스 동작들이 있잖아요. 마우스 동작. 이 동작을 잘 알면 돼요. 마우스 동작에 뭐가 있죠? 클릭, 또 더블 클릭, 그 다음에 트리플 클릭, 땅땅땅 3번 누르기, 그 다음에 드래그,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유식하게 갑시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지 말고 바로 가기 메뉴를 호출한다 그러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어디 가면 또 이렇게도 표현하죠. 우클릭한다 그러잖아요. 우클릭. 예. 그러니까 바로 가기 메뉴를 부르는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다든지 우클릭한다는 거. 그러니까 블럭을 잡고 오른쪽이냐, 그냥 오른쪽이냐, 여기다 이 글자에다 오른쪽이냐, 바탕에다 오른쪽이냐, 어디에다 오른쪽이냐, 다 달라요. 이 특히 바로가기 메뉴를 잘 활용하시면요, 컴퓨터를 잘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배경에 이 슬라이드 자체를 어떻게 꾸미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 오른쪽 누르는 거예요. 글자 있는 데다가 오른쪽을 누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관련된 메뉴가 떠. 배경에다 놓고 오른쪽 눌러. 아무것도 없는 데다. 자, 보세요. 요거. 4번 화살표 떴죠? 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I자가 나타나. I자가 나타나. 아, 그러면 클릭할 수 있다. 글자를 고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제가 뭐 그림을 넣어볼 텐데요. 이런 도형 같은 걸 집어넣으면,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가 걸렸다. 글자를 쓰면 그 다음에 I자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클릭하면 글자를 고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거든. 그리고 화살표만 보여. 그럼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오른쪽 누를 때 여기서 오른쪽 누르는 거하고 여기서 오른쪽 누르는 거하고
글자에 가서 오른쪽 누르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블럭을 잡고 오른쪽 누르는 거하고. 이런 마우스 조작법을 잘 하시면은요, 여러분들 컴퓨터 금방금방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른들한테 힘든 거, 화면을 많이 보자. 학생들이요, 청소년들 수업할 때는요, 제가 이래요. 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화면 쫙 훑어요. 여기 뭐가 있고 다 훑어요. 근데 어른들한테 자, 화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딜 보라는 거지? 이 마우스 포인터를 보라는 거야. 이 허연 글자를 보라는 거야. 저기 알록달록한 뭐를 보라는 거야. 도대체 뭐를 보라는 거야 하고, 그리고 안 봐요. 근데 이 화면에 뭐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뭐 누를 때마다 뭐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청소년들, 특히 어린 학생들은요, 빨리 봐요. 그걸 봤으니까 이제 안 봐도 되잖아. 그리고 몇 번 보다 보면 금방 외워져요. 근데 이제 성인들, 특히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30대 후반서부터 이제 진입하게 되면은 뭘 보라는 게 자체가 싫은 거야. 괜히 저거 보이는 대로 클릭했다가 뭐 먼 일 날 것 같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걱정 안 되니까 막 누르세요. 그러나 댁에 있는 컴퓨터, 가족들이 쓰는 컴퓨터라면 함부로 만지지 마시고 괜히 또 여기 와서는 마음대로 하세요. 그 뭐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저를 괴롭히시면 돼요. 제가 다 고쳐놔 드릴 테니까. 고장 날 것도 없지만서도. 그렇게 하시면 컴퓨터 금방 배울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테마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파일에 가서 인쇄를 걸면 이렇게 한 슬라이드씩 보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디자인에 가서 이 검은색을 선택했어요. 검은색. 이 검정색을 선택해 놓고 파일에 가서 인쇄 명령을 걸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인쇄가 되겠죠. 이걸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하면 어떻게 될까요? 검은 잉크를 붓죠. 그리고 사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글자가 작아요. 잉크만 낭비했네. 한 소리 한단 말이야. 얘는 화면상에 보여줄 땐 좋아요. 그러나 인쇄용으로는 부적격해. 인쇄는 이게 불편해. 그러면 배경 스타일을 바꿔야지. 이렇게 바꿔줘야지.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가 들어가게끔 이 배경 스타일을 바꿔줘야 돼. 화면용으로는 얘가 나. 검정 바탕에 흰 글씨가 좋고, 인쇄할 때는 하얀색으로 바꿔가지고, 예,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가 낫고. 제가 어느 교육 받으러 갔어요. 장애인들 그 컴퓨터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거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제가 시각장애인들 교육을 하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은 안 보이니까 다 키보드로만 갖고 해요. 음향에 의존해가지고. 그러니까 키보드를 굉장히 잘 다뤄줍니다. 근데 그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웬걸 교재가 다 까매요. 그 불 꺼놓고 수업을 하는데 글자가 안 보여. 근데 강사님이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강사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에 있는 스태프들은 비시각장애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비시각장애인이라니까 교재는 주셨을 텐데 그러면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를 쓰면 잉크도 절약되고 좋잖아. 까맣게 준 거야. 그래서 잘 보이시라고 불을 꺼놨어요. 그러니까 앞에 선생님은 불이 켜있던 어둡던 간에 상관이 없으신 분이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잖아. 글자가 도통 보여야지. 몇 페이지인데요? 몇 페이지도 안 보여요. 여기 숫자가 조그맣게 보이니까.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막 항의를 아닌 항의를 했어요. 화면용 따로 좀 만들어 주시지. 인쇄용을 따로 만들어 주면 불편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더니 그러네요. 몰랐습니다. 그러더라고.
급히하다 보면 그래요. 근데 이제 주주님들 모셔다 놓고 주주총회를 하는데 그렇게 인쇄를 해서 드리면 싫어하죠. 그럼 잘려. 주총회에서 잘려. 자, 인쇄를 다시 한번 가볼게요. 배경 스타일에 가서 이제 하얀색 문양을 넣어주면 이렇게 예쁘게 들어갔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파일에 가서 이제 인쇄 명령을 걸면 인쇄가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A4 용지 하나 가로로 놓고 글자 몇 개도 안 되는 거를 인쇄를 하면 좀 아깝죠.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래서 보통 한 장에 2페이지 찍죠. 세로 용지로 반을 잘라 가지고 위아래로 자르면 한 장에 2 슬라이드를 인쇄하면 되지. 요거. 어딜 볼까? 이건 아니고요. 요렇게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가 아니라 이렇게 2 슬라이드. 잘못했다. 유인물 2 슬라이드. 됐네. 그렇죠? 2 슬라이드 나왔잖아. 그리고 날짜도 보이고 페이지도 보이고. 얘는 어차피 마지막 페이지라서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거고, 왼쪽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2 슬라이드가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참 불편한 게 뭐냐면 3 슬라이드는 그래요. 3 슬라이드는 여기다가 이제 메모하라고 만드는 겁니다. 한 슬라이드를 해주면 큼지막하게 보여서 좋은데, 큼지막하게 보여서 좋은데 좀 낭비스러운 느낌도 있고요. 2개 슬라이드를 집어넣어주면, 2개 슬라이드를 만들어주면은 그림을 좀 크게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림이 이 중간에 어정쩡하게 2개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여백은 뭐하러 쓰는 거예요? 여백은 어디다 써먹을까? 이거 불편해요. 4개 슬라이드는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 가로로 바꿔야지. 가로로. 밑에 가로 세로가 있잖아요. 가로 세로. 그러니까 2개면 위아래로 보니까 세로가 좋은데 4개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만들어놔야, 어차피 슬라이드가 가로로 제작하니까 화면에 맞춰서. 근데 여백이 너무 많다.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쇄를 안 합니다. 이렇게 인쇄를 안 하고 어떻게 인쇄를 하냐면 저만의 방법이 있어요. 이 슬라이드를 그림으로 출력해요. 얘를 그림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슬라이드 하나하나를 그림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그림 2개를 아래 한글에서 붙여요. 2개씩. 그러면 화면에 종이에 꽉 차게끔 2개가 들어가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따로 작업을 해요. 인쇄를. 다음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이건 이제 키보드 마우스를 빨리빨리 조정하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막 후다닥 보여드리면 뭐 했지? 이럴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훈련이 되고 나면 그때 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시 파일에 가서 인쇄를 다시 한번 가봅니다. 한 부씩 인쇄, 몇 부씩 인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한 부씩 인쇄 안함, 한 부씩 인쇄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지금 오신 분이 20분이 계셔. 20분이. 그래서 제가 집에서 20세트를 인쇄를 해왔단 말이야. 미리. 그때는 한 부씩 인쇄하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하나 찍고 또 1, 2, 3, 4, 5, 6, 7, 8, 9, 10 하나 찍고 그래서 20세트 찍으면 돼. 그럼 한 번에 찍을 때마다 처음부터까지 착착착 찍어서 묶어서 가져오면 되지. 근데 미처 인쇄를 못했네? 여기서 나눠드려야 돼. 근데 이걸 한 번씩 인쇄하면 어떻게 될까요?
1에서 10페이지까지 한 번 인쇄해드리고 그 다음 사람 또 인쇄드리고 그 다음 사람 인쇄드리면 저 끝에 계신 분은 언제 받아? 집에 갈 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한 번씩 인쇄 안 하면 해야 돼. 그럼 1페이지를 20장 먼저 찍어. 1페이지를 먼저 나눠드려. 그 설명하는 사이에 2페이지가 인쇄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나눠드리고 또 3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나눠드리고 해서 마지막에 20번, 이제 10번째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또 인쇄해드린다면 그걸 이제 또 마지막 분까지 이렇게 쭉 나눠드리면 정신없겠지만 그래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한 부씩 인쇄냐 한 부씩 인쇄 안 함이냐 하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미리 인쇄해 올 때는 한 부씩 인쇄, 현장에서 인쇄할 때는 한 부씩 인쇄 안 함.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프린터 속성이라고 있죠. 프린터 속성. 요 프린터 속성은 저는 지금 프린터가 RX630이라고 하는 가짜 프린터기예요. 저기 좀 검정색 프린터가 있는데 유리창문이 저 창가에 연결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짜로 프린터를 이제 설정을 해 놓은 건데 이제 실물 프린터가 일단은 없으니까 제가 가상으로 하나 프린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얘는 칼라 프린터인가 봐요. 포토니까 그러면 고급 사진 형태로 인쇄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일반 A4 용지에다 놓고 고급 사진 인쇄하면 큰일 납니다. 종이 너덜거려요. 잉크를 뿌려가지고. 인화지 집어넣고 인화지에다 넣고 그냥 이 형태로 인쇄해버리면 사진을 여기 이렇게 놓고 인화지에다 놓고 이걸 인쇄하면 그냥 휙휙휙 하고 한 장 나와. 그럼 그 인화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화지 같이 고급 종이에다 인쇄할 때는 사진을 찍어야지. 사진처럼 인화를 해야지.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아주 풍부한 색감으로 인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이거는 프린터마다 달라요. 화면이. A라는 프린터, B라는 프린터, C라는 프린터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화면은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한 부씩 인쇄하겠느냐 안 하겠냐 이런 말들이 있고 여기 있죠? 아까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역순 인쇄를 보셔야 돼요. 역순 인쇄. 역순 인쇄라는 말이 있죠. 역순 인쇄. 여러분 댁에 있는 프린터기는 인쇄되고 나면 인쇄된 내용이 바닥을 봅니까? 하늘, 천장을 봅니까?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종이가 프린터기 위에 있으면 한 장씩 내려가면서 찍어갖고 바닥에 깔리죠. 그리고 천장을 보는 프린터가 있고요. 레이저 프린터 같은 경우라든지 또 카세트라고 해서 종이 집어넣은 통이 하단에 있는 경우에는 종이가 인쇄돼 갖고 이렇게 말려서 거꾸로 내려와요. 그래서 바닥을 보거든요. 바닥을 보는 프린터기 같으면 그냥 인쇄를 하시면 되는데 그럼 1페이지가 밑에 깔리고 마지막 페이지가 위에 올라가니까. 근데 저희 집 프린터기는 하늘을 보거든요. 그럼 1페이지가 밑에 먼저 깔려서 하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페이지가 위에 올라가 있단 말이야. 그럼 다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런 프린터기는 역순 인쇄.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부터 거꾸로 인쇄하는 거예요. 역으로. 그러니까 10페이지 찍고 9페이지, 8페이지에서 마지막 1페이지가 마지막에 찍어서 하늘을 본단 말이야. 그럼 그 순서대로 딱 묶으면 되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프린터기는. 역순 인쇄냐 아니냐. 이거는 프린터마다 인쇄된 내용이 바닥을 보느냐 위를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집에서 인쇄해 올 때는 한 부씩 인쇄, 현장에서 인쇄할 때는 한 부씩 인쇄 안 함. 이렇게 그것만 기억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인쇄는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특히 지금 41쪽에 보시면 인쇄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근데 아직 이 부분을 설명을 못 드린 것도 있으니까 세밀한 거는 다음 시간에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